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천입니다. 자,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1차에 이어서 자, 오늘은 2부 편성입니다. 2차 방송 시작합니다. 자, 2차는요. 지금 앞으로 달러 가격은 폭락하고 달러가 폭락하면 아시아 통화를 갖다 매수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거로 앞으로 1년에서 2, 3년 안에 그렇게 좀 변화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비싼 나라 1위 우리나라 외국에 비교해서 한번 좀 점검했습니다. 외국은 세율을 갖다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율을 인하시킨 데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국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기타 법인세 포함 또 상속세 포함해서 한국만은 지금 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강남 도심도 쌀쌀하니까요. 자, 출근할 때 하루 생활할 때 좀 건강 유의하면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달러는 폭락할 것으로 보이고 아시아 통화는 증가할 걸로 매수세가 지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요. 달러를 팔고 아시아 신흥국에 통화를 갖다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1월 3일 날 다음 주에 이제 대선 결과 미국의 이제 대통령 대선에 상관없이 미국은 재정 통화 부양책으로 앞으로 이제 1년에서 2, 3년 동안에 달러는 지금 약세를 보일 거라고 지금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달러 대비 중국의 위안화는 또 인도의 루피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계속 순매수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 한 77억에서 7천만 명 나라 78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 14억 4천, 인도 13억 8천, 인도네시아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거의 한 40%를 차지하는 이 세 나라가 31억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세 나라의 지금 통화 매수가 지금 늘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했을 때 가장 크게 오를 통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전 세계 이제 주요 핵심 통화가 보면 우선 3대 통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달러, 엔, 유로가 이제 3대 통화고요. 그 위에 6대 통화라고 해서 위안, 루피, 루피아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멕시코의 페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 등도 이제 수혜 통화로 지금 올라서고 있고요. 뭐 여기서 보면 멕시코도 인구가 뭐 1억 2,893만 명으로 10위가 들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5,930만 명으로 25위에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브라질이 헤아라, 콜롬비아, 페소아 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2억 1,225만 명의 브라질, 또 5,088만 명의 29위 콜롬비아도 지금 주목되고 있는 신흥공화국의 지금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보니까 상속세가 가장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일본이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세금 폭탄 갈수록 심각하다. 아마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세율을 갖다 인하시킨 데가 여러 가지 혜택 조건을 주고 재정 금융 부양책을 확대하면서 이제 어려운 걸 좀 나눠 갖자 하는데 유일하게 한국은 지금 부동산세나 뭐 지금 금융 주식세 같은 걸 지금 올려 갖고 계속 이런 상황을 갖다가 지금 계속 그냥 법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상황이 법안이 통과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세율이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세율이 급격히 오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 OECD 절반은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진국들은 세율을 인하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요. 근데 한국은 세율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 올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은행권 대출 막고 여기다가 이것저것 포함해서 개인 정보를 갖다 정부가 알게 하려는 하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가격 경쟁력에 속도를 내야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국가가 이런 흐름 속에서 규제를 하다 보면 제한을 하다 보면 국가의 경쟁력에서 지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포지셔닝 해갖고 경쟁 우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속도 내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를 갖다가 지금 세율을 갖다 줄이고 있는데 한국이 기존까지 지켜온 상속세 50%에 축적한 재산에 다시 부과하는 이중과세 10%를 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상속세 60%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30년을 봐왔고 한국도 30년을 보는 상황에서 과거에 1991년 일본이 버블 경제가 무너졌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결국은 상속세를 받은 자식들 또 기업의 경영자들이 상속세를 갖다 납부할 돈이 없어갖고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다 매각하든가 해서도 돈이 부족해갖고 계속 빚더미에 앉은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 포함해서 또 작은 기업들도 그런 상황 아니면 개인의 부동산이 액수가 큰 저기 자식들도 그런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건희 회장이 18조 원의 지금 지분에 대한 상속을 하다 보면은 약 60% 해서 뭐 약 11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러니까 분할 상속을 하더라도 11조 원의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큰 금액이 될 걸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에 징벌적인 상속세를 유지하는 상황이 우리나라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회원국 중에서요. 진짜 캐나다, 호주 등은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상속세율을 크게 낮춰갖고 4에서 10%라고 합니다. 미국도 과거에 1977년까지 상속세율을 77%까지 올렸다가 중산층으로 확대되자 40% 이하로 세율을 인하했다고 하고요. 2028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인당 500만 달러 58억 원에서요. 지금 1000만 달러 116억 원 이상으로 지금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60%로 한국이 상속세율이 가장 높고요. 일본이 55%로 2위로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2000년 상속세가 45에서 50% 늘어났고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발표한 걸 보니까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기업을 좀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이제 계속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기업을 매각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좀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신이 본 상황이고 한국 상황이 현실이다 보니까 상속세가 앞으로 계속되다 보면요. 아마 기업이 경영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어느 정도 적정세율이 돼야 되는데 대책 없이 세금만 높아가면은 기업들이 또 개인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세금에서 다 뺏기고 결국은 남는 상황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소득이 없는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는 개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올라서 9억, 15억 이상 되다 보니까 세금만 높아가서 자기가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계속 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돼서 집을 파는 이런 개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급격한 세율 인상은 모두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는 달러 폭락, 아시아 통화 매수 증가, 상속세 비슷한 나라 1위 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항상 시청해주셔서 청취해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시면 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건강히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 날 10월 말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